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줄어들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2만 2천 건이나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8만 7천으로 줄어든 이 숫자가 1969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숫자만큼 떨어진 거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1969년에 18만 2천 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69년도에 미국의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1969년에 미국의 인구,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구, 이거를 따져보면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미국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숫자만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이 인구 대비로 따져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1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2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청구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57년 전 숫자로 돌아가 있는 이런 모습이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5일부터 11일 주간 179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직장을 그만두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죠. 이 같은 수치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류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해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보다는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회의가 열리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튼튼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취해도 노동시장이 튼튼하면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작업을 해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금리 선물 시장은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지만 금리를 올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통화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그때 염려하는 부분이 시중에 통화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융통이 안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은 아무리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일단은 좀 버티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고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해고해봤자 나중에 사람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 역사적 최저 수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업들이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 지금 기업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노동 사재기 현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다. 기업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노동시장이 건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미시간주를 보면은 동서부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신모델 생산 설비 전환 그리고 시설 정비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그 해고 사태, 일시적인 해고 사태가 아주 대거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7월 달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유급 휴가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대 근무를 조정을 하고 차라리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해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 두려고 하는 노동 사재기 행태를 보이면서 원래 예상이 되었던 7월 달에 실업자가 일시적이지만 실업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뭡니까? 중서부 지역의 이 자동차 시장에서 실업자들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공행정, 관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6월 말에 학기가 끝나죠. 그리고 상반기 마감도 겹치면서 학교 버스 기사, 급식 조리원, 임시직 계약 직원들 이 사람들이 또 순간 일거리를 잃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몇 달 좀 손가락 빨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일자리가 딱 없어졌을 때 실업수당 신청해가지고 버티기를 하면 그러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또 고용이 되면서 일자리를 또 가져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요번에 실업수당 신청이 폭등을 한 시점이 6월 말에서 7월 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쪽의 임시직 노동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때 6월이나 7월에 이미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7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다시 고용이 되면서 재고용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해서 받아 먹던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더 이상은 청구를 안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상황도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발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비슷한 직장을 다른 데서 구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혹시 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착시 현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보수주의자들한테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노동시장은 건강하고 견조한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지나치게 금리를 높이려고 하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높였다가는 오히려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어 하면서 기업들이 해고를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연준한테 금리를 높이지 마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낮춰달라. 그래야 기업들이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